여기 귀조기 부위 살이나 불독살 부위들 아니면 이중턱 부위들, 요 세 부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위의 지방은 어느 정도 줄여줘야 돼요. 피부가 얇으면 써마지라고, 피부가 두꺼우면 울세라를 받아라. 어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써마지 할 때는 피부가 얇은 부위를 좀 더 공략을 하고, 울세라 할 때는 피부가 좀 더 두꺼운 부위를 공략을 하라. 이 얘기가 대중들한테 더 듣기 편한 얘기가 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는 안티에이징적인 측면에서의 노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방이 줄어든 부위가 있어요. 그럼 그 부위는 지방을 다시 어느 정도는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필러 시술을 할 때도 있고 콜라겐 형성 촉진제 시술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위를 채우는 시술 제품들은 점점점 발전해 나갈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왔었고, 어떻게 발전했냐, 옛날에는 이런 거를 공업용 실리콘으로 넣었던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공업용 실리콘을 쓰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제품들이 점점 변화해 나간 거예요. 두 번째, 늘어난 부위가 있어요. 보통 그런 부위가 여기 귀조기 부위 살이나 불독살 부위들 아니면 이중턱 부위들, 요 세 부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위의 지방은 어느 정도 줄여줘야 돼요. 그걸 타이트닝 시켜주는 거예요. 보통 그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세라피 프라임, 이게 제일 유명한 장비겠죠.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 그거를 이용해서 뭐 지방분해 주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주사요법보다는 타이트닝을 더 좋아하는데, 그 타이트닝에서 늘어난 지방을 타겟을 할 때는 저는 하이프 장비를 메인으로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장비들도 점점 앞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인대가 점점 우리가 느슨해진다고 했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펑셔널 리가먼트. 그 펑셔널 리가먼트를 잡는 방법으로 저는 필러를 이용해서 엠리코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슬리프팅을 이용해서 이런 리가먼트 서포팅을 해줘요. 이게 리가먼트 서포팅이에요. 6.78RF나 아니면은 하이프 장비, 흔히 우리 얘기하는 써마지나 울세라가 이 리가먼트도 서포팅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뼈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 뼈의 변화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뼈가 재흡수되면서 줄어들었으니까 그쪽 공간이 비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공간을 다시 채워주는 거, 이거는 HA 필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줄어든 뼈에 서포트를 해주는 거 HA 필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노화에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잔주름일 땐 뭐 스킨보톡스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구조적인 노화가 나타날 때 제가 하는 방법. 그래서 어려운 건 그거예요. 한 가지 시술로 가성비 있게 내가 시술의 만족도를 느끼고 싶죠. 근데 우리 얼굴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렇게 네 가지로 골고루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부위마다도 적절하게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한 가지로 만족을 못 시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의사들이 예민하게 세밀하게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이 환자 현재 상태에서 더 내가 강조해야 되는 부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서 추천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본적인 변화는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장단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 상태에 맞춰서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제가 하는 안티에이징입니다.